한국? 그저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일 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충격과 깨달음을 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한 나라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려 했던 제가 오히려 그 나라의 가장 큰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 나라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의 모든 편견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 출신의 기자 타라나 수티삭입니다. 방콕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뒤 태국 최대 방송사 CH7에서 최연소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태국은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경제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부심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태국인입니다. 저는 늘 저희 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라고 믿어왔어요. 특히 태국의 관광산업과 문화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죠. 매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태국의 전통과 미소에 반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 속에는 자부심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더구나 태국의 대중교통과 IT 인프라도 동남아시아에서는 비교적 앞선 편이라는 사실은 저를 더 뿌듯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제게 큰 도전이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저를 한국 특파원으로 파견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태국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당시 밴 코리아 운동이 벌어졌고 저 역시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 제품을 불매하고 한국 관광객들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었습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한국을 한마디로 거만한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시작했지만 전자제품이나 K-팝 같은 몇 가지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착각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이나 도시 환경은 태국의 화려한 모습에 비하면 초라할 것이라는 편견도 있었죠. 방송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분노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태국을 무시하던 그 나라로 내가 왜 가야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항의하고 싶었지만 기자로서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국장님은 한국에서 지금 큰 사건이 터졌다. 내가 그 사건을 취재해 오면 크게 주목받을 기회가 될 거야 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도 기자로서의 본능이 있었기에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부조리함을 폭로하고 태국의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다며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머릿속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함께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겠다는 결심이 가득했어요. 태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가족들 역시 저를 격려하며 이번에 한국의 허상을 제대로 보여줘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낯선 공기와 사람들의 모습은 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캐낼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엔 한국을 비난할 기사 제목들이 이미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민낯, 아시아 선진국이라는 허상, 태국이 왜 한국보다 앞선 나라인지 같은 제목들 말이죠. 그러나 그날 이후 제 모든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그리고 그 후의 날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껏 긴장된 상태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태국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인천공항이 아무리 깨끗하고 효율적이라 해도 그건 단지 공항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 탄 공항철도는 저를 처음으로 놀라게 했습니다. 객실은 정말 깨끗했고 냄새 한 점 없었으며 승객들 모두 조용히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죠. 좋아, 철도 하나는 깨끗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건 태국 방콕의 BTS 스카이트레인도 똑같이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 태국의 BTS가 더 화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여기처럼 지루하고 단조로운 모습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해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은 깨끗했지만 저는 그 단조로운 디자인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태국 방콕의 지하철은 더 화려한 색감과 전통적인 미를 살린 장식이 돋보이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기능만을 강조한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하철 승객들도 마찬가지로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 태국인들처럼 밝고 활기찬 느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선진국이라 자부한다면 왜 이렇게 매력 없는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다음으로 저는 서울의 한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짜뚜짝 주말시장은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장소 중 하나였거든요. 방콕의 시장은 규모도 크고 형형색색의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하며 매대마다 상인들이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죠. 또 시장 한켠에서는 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전통 음식을 즐기며 활기가 넘칩니다. 저는 한국의 시장을 보며 태국의 이러한 자부심과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시장은 저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저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인들은 태국의 상인들처럼 친근하게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시장 자체도 너무 정돈되어 있어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시아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시장인가? 우리 태국 시장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따라오려면 멀었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 들러 한식을 먹게 되었는데 이것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음식은 깔끔하고 맛있었지만 태국 음식의 다채로운 향신료와 독특한 맛에 비하면 너무 밋밋했거든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을 보며 이 작은 그릇들로 대체 무얼 하라는 거지? 태국 음식처럼 강렬한 맛도 없고 심지어 양도 적잖아. 라며 속으로 비웃었죠. 이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 태국 동료 기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중 동료들이 한국의 모습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껏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망이야. 한국은 너무 단조롭고 재미도 없어. 태국의 다양성과 화려함에 비하면 정말 초라해. 우리 태국의 지하철이나 시장 문화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동료들은 제 말을 들으며 크게 공감했고 저 역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할아버지가 넘어졌는데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즉시 달려가 그를 부축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환히 웃었고 그 장면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했나? 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은 흔치 않은데라며 의아해했죠. 그 후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손님을 돕는 모습 등 작은 친절이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이 단조롭고 차가운 나라라는 제 편견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이 사건은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첫 단추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한국이 우리 태국보다 나은 점은 없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여전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이 생각마저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심층 취재하기 위해 한 교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나치게 규율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창의력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죠. 한국의 질서 정연함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의문을 기사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챙기지 못해 당황스러웠고 주변에 비를 피할 장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한국인이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제게 건넸습니다. 쓰세요. 저는 금방 도착해요. 그는 제게 밝게 웃으며 우산을 건네고는 비를 맞으며 서둘러 길을 건너갔습니다. 저는 순간 얼떨떨했지만 그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작은 친절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서울 시내의 복잡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앞차와 충돌했고 차량은 교차로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둘러 카메라를 꺼내 사고 현장을 촬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려 당황하고 있는 동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어요.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도 차를 멈추고는 사고 수습을 돕기 시작했죠. 경찰이나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빠르게 협력하며 교차로를 정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협력적인 반응이 가능하지? 태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구경만 하거나 심지어 사고 차량을 피해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은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자신들의 일을 멈추더군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태국 동료들과 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한 사례일지도 몰라. 모든 한국인이 이런 건 아닐 거야. 그러나 이내 저는 이 생각마저 뒤집히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취재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곳은 활기찼고 다양한 전통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해 보기만 해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한 상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해 멀리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은 놀랍게도 혼란스럽게 달아나기보다는 서로를 돕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가져와 불을 끄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화재 경보를 울리며 소방대원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하며 대피했고 아무도 서로를 밀치거나 다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길이 잡히고 난 뒤 한 상인은 모두가 도와주셔서 금방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저는 한국 사회의 질서가 단순히 규율을 따르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의 결과물이었죠. 태국에서도 협력적인 모습이 드물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마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서로 돕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IMF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이야기는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죠. 한국은 그냥 규율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구나. 그제서야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편견이 얼마나 얕고 근시안적이었는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깨달음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한국에서 경험한 몇몇 일화들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 한국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촬영 스케줄이 없던 날 서울 근교의 한 전통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할 거리도 찾고 잠시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였죠. 그곳은 고즈넉한 기와집들과 작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의 잔잔한 풍경과 전통적인 분위기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을 주민이 다가와 저를 향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이곳은 처음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며 네, 관광하러 왔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는 제게 마을 투어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며 한국의 전통 문화가 왜 그렇게 소중한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외국인분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친절을 넘어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투어가 끝나갈 무렵 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마침 마을 축제 날이라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함께 드셔보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집으로 들어갔고 전통 방식으로 차려진 푸짐한 한식 밥상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잡채, 김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한 상 가득 놓여 있었고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특히 직접 담근 김치는 그동안 제가 먹어봤던 어떤 음식보다도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했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연신 너무 맛있어요. 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정과 연결을 담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 중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함께 나누는 식사가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죠.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태국에서도 식사 문화는 중요하지만 한국에서의 그것은 단순히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식사 후 마을 축제에 참여하면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놀이와 공연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했던 줄다리기였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줄을 잡고 당기며 환호하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단결력과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그는 저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억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인사를 뒤로하고 마을을 떠나는 길에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마지막 남은 편견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그동안 한국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을까? 처음에는 단지 태국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었고 한국을 깎아내릴 기사를 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선진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그들이 지닌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나 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과 공동체 정신은 앞으로 제가 기자로서 어떤 기사를 쓰든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할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된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주저 말고 사연을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